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나티브의 수학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본단원 1차 변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그래서 현장 학생들에게는 여러 가지 정신교육도 시켰고요. 촬영하지 않고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했고 이제 본서 보는데 오늘은 길지 않게 변환이 무엇인지 1차 변환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라. 예측하지 말아 보해라. 대응하라.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는 능력을 지금부터 길러보도록 합니다. 기백은 전부 다 남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자, 뭔가 익숙한 말 나왔죠? 트랜스포메이션. 네. 안 익숙하군요. 네. 혹시 어린 동생이 있다면 또봇이라는 만화가 있어. 또봇 알아? 아는구나. 또봇에 보면 또봇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돼. 나는 그 만화를 봤어요, 제가. 9기까지. 재밌어, 진짜. 제가. 근데 왜 얘기하냐면, 또봇에서도 나는 엄청난 걸 배웁니다. 처음에 XY 두 대로 출발했거든? 이거 돈이 되는 거야. ZW 막 R, 익스펜션. 처음부터 완벽한 건 없다라는 거야. 그 현대자동차에서요, 머리를 기가 막히게 썼어요. 어렸을 때부터 애들한테 미래, 20년을 본 거야. 어렸을 때부터 자기들과 친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게 다 수학적 사고라니까? 이게 수학이라니까. 애들은 수학이 돈 계산은 수학이 아니야. 그건 산수요. 수학은 수학인데 산수라고. 그게 수학이 전부가 아니야. 알겠어?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사람은 수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길게 봅니다. 그래서 현대 자동차와 영실업이 만나서 나는 뭐 하나 하면 끝까지 파. 그래서 이들이 만화를 만들어요. 그게 또봇이에요. 애들이 좋아하는 게 자동차인데 리모컨을 움직이고 살아있는 마치 트랜스포머를 모티브로 했겠죠. 그쵸? 근데 그 자동차가 현대자동차야. 소울 막 이런 걸로 만들어요. 얘가 대박이 납니다. 기존에 했던 만화하고는 달라. 골 때리는 캐릭터들이 많아. 재밌어. 나도 어른이 봐도 재밌어요. 근데 오죽 9기까지 받겠어. 근데 10기부터는 다운이 안 돼. 그래서 못 본 거야. 재밌어요. 싫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만 해도 될까라고 했는데 이게 되니까 익스펜션이 되더라는 거야. 우리 이 수일치닷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꿈은요, 대한민국에서 정말 멋진 인강 사이트를 만드는 거예요. 수학만 아니라니까? 일단 내가 출발했지. 그래서 내가 성공을 해. 그럼 당연히 나도 오겠지. 그러면 근성 있는 선생들끼리 모아서 각 영역의 선생들이 모여서 멋진 최고의 사이트를 만드는 거야. 그럼 내가 선구자가 돼서 먼저 나가는 거지. 왜?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출발하는 거야. 조앤 롤링이 해리포터라는 소설을 썼을 때 얼마나 많은 곳에서 퇴짜를 맞았는지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애딸린 이혼녀, 동네 커피숍에서 씁니다. 옛날 영국의 런던에 해리포터가 살았습니다 라고 쓰기 시작해요. 근데 그 시간을 견뎠기 때문에 여러분, 여자 중에서 영국에서 돈 제일 많대잖아.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닌데 여러분은 평가를 뭐로 합니까? 이혼녀, 애딸린 이혼녀. 애 유모차를 밀면서 썼던 그 여자분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계속 썼습니다. 알겠어요? 잊지 말라고. 기백도 마찬가지야. 계속 푸세요. 제발 알았나? 알겠죠? 그래서 우리 사이트에 보면 기백 문제는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푸세요. 계속 제발되고 푸세요. 연습장이 쌓이는 만큼 실력이 높아집니다. 꿈만 가지고 안 돼요. 열정만 가지고 안 돼요. 움직여야 돼. 행동해야 돼. 연습장에 쌓여야 돼. 알겠나? 잊지 마세요. 기백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 이 변환이라는 건 뭐냐? 어려운 말로 사상, 함수 이런 말들이 있어요. 다 비슷한 말입니다. 근데 변환이라는 것도 사실은 함수입니다. 알겠어? 자, 우리가 좌표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R2라고 하는 거라고. 좌표평은 R2라고 해요. 알겠어?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점들을 여기에 있는 어떤 도형을 여기로 이사를 보내는 거야. 이렇게 새롭게 대응시키는 거야. 함수가 바로 뭡니까? 함수의 정의는 x의 값, 즉 정의역의 원소가 변함에 따라서 y값이 하나로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함수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얘들이 이렇게 대응된다는 거죠. 됩니까? 그래서 얘를 하나의 좌표평면 R2를 R2로 만들어서 하나로 합쳤어. 어차피 똑같이 결론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변환이라는 건 뭐냐면 좌표 평면 이상에서 R2 이상, 즉 좌표 공간에서의 함수를 뭐라고 그래? 변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됩니까? 그럼 이 말이 뭐야? 좌표 평면 위의 점 xy를 그 평면 위에 다른 점으로 또는 같은 점이 될 수도 있지만 대응시키는 함수를 변환이라고 하는 거야. 이제 뭔지 알겠죠? 사실은 변환도 뭐라는 거야? 함수야. 단 무엇 이상? R2 좌표 평면 이상에서의 함수를 우리가 변환이라 한다는 거지. 함수는 곳곳에 쓰이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봐. 이 변환은 이런 것도 여러분 이미 변환 배웠을까 안 배웠을까? 배웠을까 안 배웠을까? 아니 작년에 재수할 때 배웠을 그런 얘기 말고 처음 기백을 들어오는 친구도 배웠을까 안 배웠을까? 배웠어요. 변환을 이렇게 표현하잖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몰라요. 맞죠? 이게 변환이야. F라는 게 뭡니까? 펑션입니다. 펑션. 이 말 때문에 함수가 된 거요. 몰랐죠? 펑션. 이게 오면서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함수가 돼가지고 항상 상자 함자거든. 함사세요 할 때 함이 바로 상자함이거든. 그래서 초딩들, 중딩들 함수 가르치면 무조건 상자를 그리는 거야, 이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EF가 펑션이 바로 이거야. 함수인데 이렇게 돼요. 점이 원래 있던 점 F 어떤 작용에 의해서 새롭게 됐다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는 이 표현이 여러 가지 있어요. X, Y가 무엇에서? F에서 X 다시 Y 다시로 대응된다는 얘기지. 이게 변환이야. 좌표 평면에서. 뭔 말인지 알겠어요? 대화가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래? 순서쌍이라 하죠? 좌표 평면에서 순서쌍. 얘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발견으로 인해서 우리가 데카르트에 의해서 어떤 점의 위치를 고정시킬 수 있게 된 겁니다. 맞아. 근데 여기서는 얘를 꼭 이렇게 쓰지 않고 때로는 2x1의 행렬의 모양으로 썰 수도 있어. 얘나 얘나 같은 거 안 같은 거? 같은 거야. 단지 무엇이 다를 뿐이다. 표현 방법이 다를 거야. 제 말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변환이란 거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다니까? 배웠어. 뭡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납니까?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무슨 이동? 평행 이동. 얘 변환 맞아 안 맞아? 맞잖아.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을 평행 이동한 거야. 맞습니까? 이것도 변환이야. 근데 얘는 우리가 1차 변환이라고 하지 않아요. 궁금하지? 1차 변환. 그냥 갑시다. 보통 이렇게 하면 궁금해요라고 하거든. 됐어. 아니야, 됐어. 봐. 예를 들어서 X라는 것이 대응이 X제곱이고 Y가 Y제곱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 변환을 해서 2,3이라는 점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4, 얼마로? 9로 가죠. 이게 변환이라니까? 되시죠? 몇 차 이상? 2차 이상 해서 R2 좌표 평면에서 좌표 평면에 대응되는 이러한 함수를 변환이라 하고 그쵸? 그리고 얘는 뭐가 있어? 변환은 여러 가지가 있어. 평행이동, 대칭 이것도 다 변환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뭘 배울 거냐면 지금 기백에서 첫 단어는 1차 변환입니다. 1차 변환. 되십니까? 1차 변환을 배울 거야. 이게 기본이 돼. 2차 변환도 있겠죠. 맞습니까? 되셨죠? 근데 너희들이 배운 거 1차 변환이야. 변환이 뭔지 알았어. 그리고 1차가 뭔지 알아볼라. 알죠? 여러분 차수의 정의가 뭡니까? 문자가 곱하여진 개수가 바로 차수의 정의야. 그러니까 1차식으로 된 변환을 1차 변환이라 하는 거야. 그렇다면 1차 변환이라는 건 자 봐. 자, 요거 다 같은 표현이라는 얘기야. P라는 게 점인데 이것도 얘예요. P' 하는데 이때 X-Y'를 여러분 저 담고 싶은가요? 네, 담고 싶지 않군요. 이렇게 됐을 때 되고 싶은 모양, 나중에 되고 싶은 모양을 상이라고 하면 돼. 나다니엘 호돈의 큰 바위 얼굴처럼 되고 싶은 모습이 상이고 원래 변하기 전에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원상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됐죠? 근데
1차 변환이라는 것은 좌표 평면 위의 점 pxy를 p-로 옮기는 변환을 f라 하는데 이게 전부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무엇만 다르다? 표현 방법만 달라요. 됩니까? 그랬을 때 자 봐. x 다시 얘는 뭐? 뭘 의미한다 했죠? 방금 했죠. 다시가 붙은 건 뭐야? 상이야 원상이야? 상. 상이 ax 플러스 by로 표현됩니다. y 다시라는 이 상이 점이 cx 플러스 dy와 같이 표현이 되는 것을 즉 상수 x 다시 y 다시가 상수 있어 없어? 없죠. 상수항이 없는 xy의 1차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면 그 1차 변환인 거야. 제 말 이해됩니까? 돼요? 즉 예를 들어볼게. x 다시는 x, y 다시는 y. 얘 1차 변환 맞아 안 맞아? 맞죠. 왜? 선생님! 선생님 y가 없는데요? 이건 뭐야? x 플러스 몇 i야? 0y야. 얘는 뭐야? 0x 플러스 1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맞아 안 맞아? 이렇게 표현이 되면 1차 변환이라 하는 거야. 지금까지와 공부는 달라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너희들 기초부터 고득점이 되는 거야. 저 작년에 하나 틀렸는데 이거 해야 돼요. 해. 기초부터 가야 돼. 그리고 네가 아는 것을 넘어서 처음 배우는 친구에게 가르칠 수 있는 훈련을 하도록 해요. 아시겠어요? 달라진다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완전히 달라져요. 이과 수학 1등급은요. 대학교 다니면서 돈 벌면서 다닙니다. 내 제자들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드물어.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원래 못했던 애가 이과 1등급에 올라가니까 걔는 귀한 수학 과외 선생이 됩니다. 여러분이 구라치지 말고 지금 점수가 안 좋아? 내년 수능 끝나고 2년 거 성적 뽑아서 갖다 주는 거야. 과외 선생님 할 때 어머니 보세요. 이때 이랬는데 나는 빼도 돼. 물론 이제 선생님 생각해서 나트베란 분 만나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좋은데 그런 짓 절대 안 쳐. 제가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원래부터 1등급 맞았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압니다라면 귀하게 모신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대학 다니면서 집이 어려운 친구들 편의점에서 알바하면서 주유소에서 알바하면서 학점 잘 나올 생각 하지 말라니까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능력은 거기서 거기야.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 알겠어? 한 달 30일 기준 259만 2,000초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네 인생이 달라지거든? 알겠어? 그런데 편의점에서 6시간씩 일하고 공부할 수 있어요? 잠주러 가면서 하면 된대. 안 돼. 알겠어? 그러면 과외하면서는 꿈을 이룬 친구들 많이 봤어. 왜? 그 시간에 애 문제 풀 때 네 공부도 할 수 있잖아. 나쁜 과외 선생님 되지 마라. 얘한테 문제 풀려고 카톡하면서 막 친구한테 막 문자 보고 그러한 행위 하지 마세요. 같이 공부하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잡아주면 아무리 선생님들이 훌륭해도 과외 시장, 수학 과외 시장은 존재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수업 들을 때 마음가짐 바꾸세요. 내가 안다는 거만함을 버리고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만큼 훈련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첫 템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주장하지만 멘탈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정신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1차 변환의 정의가 뭡니까? x-y-가 ax 플러스 by, y-가 cx 플러스 dy로 표시될 수 있을 때를 1차 변환이야. 그러니까 평행이동은 1차 변환이 아니죠. 맞지? 왜? 평행이동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봅시다. x-는 x 플러스 3, y-는 y 마이너스 2는 얘는 무슨 이동이야? 평행이동이 됩니다. 아시겠죠? x라는 점을 3만큼 이동했더니 x-가 됐대. 원래 있던 y라는 점을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더니 y-가 됐대. 얘는 1차 변환이 아닙니다. 왜?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상수가 있으면 1차 변환이 아닌 거야. 하지만 변환은 맞아 안 맞아? 맞아. 변환의 정의. 좌표 평면 R2 이상에서 한 점을 대응시키는 것. 됐지? 감 잡혔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얘가 1차 변환이 되는데, 여러분, 이걸 보는 순간, 여기서 많이 봤다, 그지요? 어디서 많이 봤다, 그지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셨지 않나요? 어디서 봤습니까? 요런 모양, 뭐로 바꿔주고 싶은 욕구가 들지 않습니까? 행렬이죠. 그래서 이게 1차 변환과 행렬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전혀 다른 얘기일까? 같은 얘기일까? 같은 얘기. 행렬, 선형대수와 엄청나게 중요해지고 있어요. 알겠나? 행렬, 매트릭스. 맞습니까? 연립방정식과 행렬. 1차 변환과 행렬. 이해됩니까? 왜? 행렬이라는 게 어원이 뭐죠? 매트릭스죠. 다 이어진다는 거 아시죠? 매트릭스. 매트릭스의 어원은 말이죠. 거푸집. 어머니 자궁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어. 거푸집은 뭐야? 새로운 걸 만들어내죠. 자궁도 여러분 생명을 잉태하죠. 그것처럼 행렬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 자체로 풀면 힘들던 것이 행렬로 바꿔 풀었더니 너무너무 쉬워지더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행렬은 원래 고대부터 있었어. 고대 바빌로니아부터 행렬이란 말이 없었을 뿐이지 이렇게 표현하면 편하다는 걸 알았어. 그러다가 이게 현대 오면서 이렇게 행렬로 지나게 된 거야. 재밌잖아. 그치? 수학사 재밌죠? 그죠? 나만 재밌나? 자, 봐. 이거 보는 순간 행렬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지? 어떻게 해요? 얘를 x-y-2x1 행렬로. 됩니까? 그 다음에 ax 플러스 by, cx 플러스 dy를 ab, cd, xy로 표현할 수가 있겠다. 맞아, 안 맞아? 됐죠? 이 a, b, cd를 우리가 무엇이라 하냐면 1차 변환 a라고도 하고 1차 변환을 나타내는 행렬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얘가 얘로 대응된다는 거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네, 돼요. 그래서 1차 변환의 행렬 표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시겠죠?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FP라는 것이 P-가 됐다. 알겠어? 전부 같은 얘기라고 알았나? 이 F라는 점에서, 작용에서 P가 P-로 대응된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얘를 행렬로 표현하면 AX가 X-가 됐다. 이것들은 표현 방법만 다른 것이지 어떤 것이다?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수학이 정의의 학문이기 때문에 약속을 이해하셔야 돼. 알았나? 오늘 첫 시간에 욕심내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잡으시고 기백을 들어갈 때 겸손해지시기를 저는 부탁합니다. 아시겠죠? 자,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때 A를 1차 변환 F를 나타내는 행렬, 1차 변환 F 행렬 또는 간단히 1차 변환 A라고도 하는 거야. 이 말 이해되셨죠? 좋아요. 자, 1차 변환 성질.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성질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선형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아주 중요한 성질입니다. 선형성. 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을 때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렇게 돼. 솔직히 증명 빼고 나면 너무 쉽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강의에서 수리 논술까지도 밑받침이 될 수 있는 걸 가르치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결국 논술이라는 건 논리로 풀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수능은 네가 찍어서 맞았는지 풀어서 맞췄는지 알아볼라. 모르죠. 하지만 논술에서는 표시가 나죠. 갑자기 문제부대에 답 썼어. 정답 아니지. 이 새끼 컨닝했다. 야. 풀어가야 돼. 자, 봅시다. 얘가 돼.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이걸 이용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냥 뭐처럼 보여. 분배법칙 성립 안 해. 라고 넘어갔어. 근데 한번 물읍시다. 이거 증명해봤니? 증명해봤어? 안 해봤지? 근데 여러분 놀란 건 뭐냐면 얘를 증명하는데 그게 힘들까 안 힘들까? 전혀 힘들지 않아. 이미 알고 있는 정보야. 여러분 안에는 거인이 있는데 여러분 안에는 엄청나게 큰 거인과 위대한 사람이 있는데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 증명 한번 해볼게요. 선형성을 대표하는 거야. 분배법칙이네. 얘 맞아. 뭔 얘기야? 그럼 돼? 안 돼? 안 됩니다. 이 증명을 하기 위해서 F, 1차 변환 F를 나타내는 행렬을 A, B, C, D로 나타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좌표 평면에서 X, Y를 꼭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로 표현할 수 있어? X-Y-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또 얘는 무엇으로도 표현이 가능해? 벡터. 벡터로도 가능해. 알겠나?
A 벡터에서 얘가 XY 이렇게 해도 전부 다 같은 얘기라는 거 이게. 아시겠어요? 다른 얘기가 아니야. 근데 표현 방법만 다르게 나타낸 거라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이 증명 논리적으로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풀어가는 이 과정을 즐기시길 바라요. P라는 것을 우리가 행렬이니까 2x1 행렬 XY로 P-를 무엇으로? X', Y''로 표현하면 이 증명 끝나게 돼요. 왜 이게 되지? 이렇게 되니까가 아니고 얘가 의미하는 건 뭔지 아세요? 자, 보겠습니다. 얘를 X1, Y1으로 합시다. 구분하기 위해서 X2, Y2로 할게. 계산 위해서. 자, 그럼 봐. 얘가 의미하는 건 A, B, C, D에 X1과 Y1 더하기 네? X2, Y2라는 녀석을 계산했더니 돼요? 얘가 A, B, C, D에 X1, Y1 더하기 A, B, C, D 무엇이 됩니까? A, B, C, D X2, Y2가 된다는 성질이 바로 이겁니다. 네?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다야. 파울이 한번 지정을 했던 이 측면 끝난 겁니다. 좌변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A, B, C, D. 자, 행렬의 덧셈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수원에서 행렬의 정의한 다음에 행렬의 덧셈을 배웠습니다. 맞죠? 자, 행렬의 덧셈과 뺄셈을 하려면 무엇이 같아야 되죠? 두 행렬의 모양이 같아야지. 그치? 얘도 뭐야? 2x1, 2x1이 됩니다. 맞습니까? 얘를 둘을 더하면 얼마 됩니까? X1 플러스 얼마? X2. Y1 플러스 Y2가 되는 것이에요. 맞아 안 맞아? 됩니까? 지금 여러분은 증명이라는 걸 한다니까? 자, 보세요. 그랬더니 얘는 계산을 하고 나면요. 자, 보세요. 얘는 2x2 행렬, 얘는 2x1 행렬이 되기 때문에 이 행렬을 곱하고 나면 결과치가 무엇으로 나와요? 2x1 행렬로 나옵니다. 우리 행렬의 곱셈색을 공부했단 말이야. 맞죠? 만약 이 내용이 안 돼 있어. 1차 변환과 행렬을 공부할 수 없겠죠. 행렬이 안 됐는데 맞아 안 맞아? 원리학습에 수학은 말이죠. 암기 과목이야. 무엇을 토대로 한? 이해를 토대로 한. 이해 기반 암기 잊지 마. 이해가 안 되면 진도 나갈 수 없다는 얘기 아시겠니? 암기로 되지 않아. 그래서 수학은 EBS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까지 나오잖아. 왠지 아시죠? 영어나 언어는 지문이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수학은 지문이 영희와 철수가 갑돌이와 갑순이로 바뀌는 거야. A와 B로 바뀌는 것밖에 없어. 어차피 수학이야. 그래서 너무 좋잖아. 네, 잘 봐. 그럼 이거 계산할 수 있겠나? A에 X1 플러스 X2 더하기 B배에 Y1 플러스 뭐? Y2가 됩니다. 맞아 안 맞아? 맞죠? 자, 그 다음 봐라. 얘는 뭐야? C배 X1 플러스 X2 더하기 C배에 Y1 플러스 뭐가 됩니까? Y2 이렇게 되는 거입니다. 어? I'm sorry. 네. 됐어요? 이해됐지? 그런데 얘를 계산했더니 얘가 뭐가 나오는지 봐봐. 여러분 증명 어렵게 생각하지 마. 얘를 전개했을 때 이놈과 어떻게 되면 같으면 되는 거야. 이게 증명 끝이야.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좀 근데 늘 귀찮긴 합니다. AX1 더하기 뭐요? BY1 됩니까? CX1 플러스 DY1 더하기 AX2 플러스 BY2 됩니까? CX2 플러스 뭐가 됩니까? DY2 됐어요? 그랬더니 읍수 깍 여러분 얘가 지금 2x1 행렬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맞죠? 같은 성분끼리 뭐 했어? 더해줬네. 뭐 했어? 서로 더해줬네. 뭔가 느낌 있습니까? 자, 좀 생략하고 바로 가도 되겠습니까? 뭐냐면 얘하고 얘를 더했더니 공통인수 무엇으로 묶어져서 A로 묶어져서 X1 더하기 X2 더하기 B로 묶어서 Y1 더하기 Y2가 나옵니다. 되시죠?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C로 묶었더니 X1 더하기 X2 더하기 D배에 Y1 더하기 Y2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같아 안 같아? 같죠? 같습니까? 증명 끝이야. 맞아? 자, 그냥 이것을 막연히 네 하고 외운 친구하고 이렇게 증명해본 친구는 나중에 천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놀라운 건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1번 문제를 풀기 전에 2번, 이것도 마찬가지, 실수배입니다. 여러분, 방금 1번을 증명하는 훈련을 했더니 이 2번 증명할 수 있겠어, 없겠어? 원천기술.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있어야 되는데. 자, FKP는, 자, 보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행렬 A를 무엇이라 놓고, A, B, C, D라 놓고, P를 무엇이라 놓습니까? X1, X1, Y1으로 놓으면, 지금 이 증명은 뭔지 아세요? 이 증명은 뭐야? A, B, C, D에 무엇이 KX1, KY1이라는 놈이 돼요? 이것이 무엇과 같다는 걸 보여주면 돼? K배의 A, B, C, D와 X1, Y1과 같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증명이야. 전혀 새로운 외계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던 자료를 가지고 새로운 공식들을 만들어내는 귀납적 성질이 증명이란 얘기야. 이거 따로 해주지 않아도 이거 할 수 있겠죠? 해줘야 됩니까? 이 두 가지 성질이 모이면 바로 이 세 번째 성질이 나오게 되는 거야. 어때요? 하나의 원천 기술을 잡았더니 점점 뭐하고 있어? 익스텐션. 수학 우리가 순수 과학이라 합니다. 과학의 엄마가 수학이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바로 그거야. 응용을 하는 거. 수학을 응용한 게 과학이란 얘기요. 돼요? 그럼 이걸 어디다 쓰냐? 보세요. 이 문제 나왔어.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어떤 1차 변환에 의해서 1, 2가 3, 4로 가고 1이 3, 3으로 대응시켰어. 근데 3, 3이 어디로 가는지를 구하래. 근데 F가 뭔지 알아 몰라. 선생님 이 문제를 풀 수 있나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나요? 1차 변환에서 가는데 1차 변환 모르는데 풀 수 있나요? 그래서 행렬로 표현한 거지. 어떻게 하면 돼? 1차 변환을 나타내는 행렬을 A라고 한다면 이제 1, 2를 어떻게 표현해? 1, 2가 얘가 얼마나 됐어? 3, 4가 됐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이 2, 1이 얼마 됐습니까? 3, 3이 됐습니다. 방금 배운 그 성질을 이용해서 얘를 풀 수 있니? 풀 수 있습니까? 어떤 성질이요? 또 막혔지. 어떤 성질이요? 바로 이 성질을 이용하면 된다니까? FP 플러스 Q는 FP 더하기 FQ. 어떻게 하면 돼? 봤더니 3, 3이라는 거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A로 3, 3이 됐더니 똑같이 얼마 돼? 6, 7이 되는 거야. 1차 변환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점을 변환을 알았더니, 두 개의 점의 이동을 알았더니 새로운 점의 이동도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야. 이런 성질, 선형성이라고. 이해되십니까? 돼요? 이렇죠, 그럼. 새로운 점 6, 7이 되는 거야. 됩니까? 그리고 2번 꼭 해보세요. 이게 미치는 건데, 선생님이 지금 1번에서 토대 잡아줬죠? 2, 3번은 그냥 대입만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돼요? 예제 보시라고. 이 성질이 어떻게 적용되냐? 자, 1, 2의 상이 얼마가 된대? 3, 4인 1차 변환에 의해서 3, 6의 상을 구하래. 무슨 배가 됩니까? 실수배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겠어? 3, 6이 된다라는 것은 여기다 몇 배를 해주면 돼? 3배.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92. 새로운 점이 되는 거야.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써도 뭐해? 무방해. 왜? 같은 거라니까 단지 표현 방법이 달라. 이 둘이 같다는 걸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되셨죠? 됩니까? 그럼 이 둘을 이용해서 이 세 번째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새로운 공식이 유도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원천 기술입니다. 여러분 뭐였어? 좌표를 더하고 실수배한 것이 섞인 겁니다. 그랬더니 얘는 어떻게 되냐? 1, 0이 3, 4야. 0과 1이 1, 1로 변환됐어. 근데 우리는 그 1차 변환을 몰라. 하지만 행렬을 이용해서 우리는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얘를 표현해 볼게요. 어떻게? A에 무엇을 곱하면 1, 0을 곱했더니 3, 4라는 좌표로 변환하게 돼요. 바뀌게 돼. 자, 그 다음에 A에다 얼마를 곱했더니 0, 1을 곱했더니 얼마 되면 1, 1이 됐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무엇이? A에 의해서 3과 5가 얼마로 바뀌냐. 이거 얼마냐. 이게 얼마지? 이걸 묻는 거야. 주어진 정보를 통해서 새로운 걸 찾아내.
그러면 3, 5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맞죠? 그러면 얘는 이 X 성분이 3이 되려면 여기다 몇 배를 해줘야 되겠어? 3배가 되겠죠. 맞습니까? 무슨 배? 실수배. 그래서 A에다 3,0을 곱하게 되면 얘는 무엇으로? 9, 12로 변환되게 됩니다. 이건 뭐야? 실수배. 익스펜션. 점점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다 되십니까? 그럼 뭐가 되겠어? 0, 5를 만들어줘야 되겠지. Y가 몇 배 해줘야 되겠어? 5배. 훌륭합니다. 0, 5가 돼. 얘는 얼마가 돼? 5, 5가 될 것이야. 여기는 실수배. 그리고 이 둘을 뭐 해줘? 더해줘. F에 P 플러스 Q는 FP 더하기 FQ. 맞죠? 두 개를 더했어. 그랬더니 3, 5는 더했더니 얼마가 됩니까? 14, 얼마? 17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정답은 14, 17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기백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저는 늘 강조합니다. 멘탈의 중요성이요. 여러분 여기는 고3이나 재수생들이 금년을 성공하고 실패하는 그 관건은 바로 멘탈, 정신력에 달려 있습니다.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노력하면 꿈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1차 변화의 정의, 변환, 1차 변환, 그리고 1차 변환의 이런 성질을 선형성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 그렇죠? 반드시 복습하세요. 처음 배우는 친구는 복습 위주야. 예습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 뭘 알아야 예습하지. 외기어인데. 그러면 복습은 처음에는 복습 위주로 갑니다. 이 개념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예습을 하는 거야. 그때부터는 아니까. 그리고 자꾸 틀려보는 거야. 수학 공부를 할 때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안 돼요. 자꾸 넘어지고 많이 넘어지세요. 대신 일어나야 돼. 어렵다고 포기하면 돼. 알겠나? 어때요? 이런 식으로 공간전과 벡터 마지막까지 간다면 믿어지세요? 진짜 그렇게 갈 겁니다. 아시겠죠? 즐겁다고. 알겠나? 절대 부족한 건 시간이 아니라 무엇이다? 노력이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하면 돼요. 하고 싶어요. 언어가 그 사람의 뇌의 90%를 좌우합니다. 긍정의 언어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치시고요.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